예, 안녕하세요. 우리 학우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량기부터 미리 대비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절약만으로 실질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질병과 노후에 대한 대비입니다. 자, 이들은 일찍 우리가 준비할수록 유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질병은 통계청에 의하면은 2017년도 우리가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2.7세, 82.7세. 또 남자는 79.7세이지만은 여자는 85.7세로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는 6년이 더 길다는 것이죠. 자, 다만 우리가 최근 10년간 남녀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평균과 우리가 비교하면 1, 2년 정도는 더 산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회적 지표를 우리가 OECD와 비교하면 많은 지표에서 OECD 평균보다 나쁘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기대 여명은 이미 남자는 2006년도에 여자는 2003년도에 OECD 평균을 우리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자, 건강수명은 기대 수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데 2016년도 출생아 기준으로 유병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남자는 14.6년, 여자는 20.2년으로 여자가 더 길다는 것이죠. 더 길다. 자, 그럼 통상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정강한 상태로 보이는 기간은 남자는 64.7년, 여자는 65.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통계청은 이와 별도로 2016년도에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40세인 생존자가 향후 유병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남자는 27.5년, 여자는 28년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대 여명 중에 질병 사고가 없는 건강기간 비율이 50%보다 낮아지는 시기를 남자는 우리가 65세, 여자는 55세로 추정됐죠. 그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선은 얼마나 될 것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사는 의료비는 평균 1억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은 1억 177만 원이고 기대 수명이 더 긴 여성은 1억 2,332만 정도로 우리가 사용되는 걸 분석되었고, 연령별로는 의료비가 생후 1년부터 감소하다가 성인기에 이르면 점차적으로 증가하죠. 그죠? 당연하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삶을 살아온 이전보다 소위 삶을 우리가 죽음에 앞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성인기에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바로 65세 이후에 생애의료비 50.5%, 5,137만 원입니다. 여성은 55.5%, 6,841만 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 자료 분석 중에 가장 큰 최근 자료이고 근래 발표된 다른 통계도 있는데요. 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6년 의료비 통계 지표와 통계청 2015년도 우리가 생명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가 65세 이후에 필요한 총 의료비는 1인당 평균 8,100만 원 정도이고,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은 9,094만 원, 남성은 7,03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죠. 그죠? 자, 이상의 자료가 우리가 의미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돈이 의료비로 평생 지출되고 그중 절반 이상을 언제나 65세 이후에 소위 실버 인구들이죠. 그죠? 65세 인구에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각 나라마다 통계가 틀리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버 나이를 뭐 70으로 기준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한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를 뭐 70세로 조절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인생 주기 전반에 걸쳐서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짜여지는 우리가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체제 시스템이 있죠. 그죠? 이런 체제 시스템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배치마킹하는 그런 사례도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질병에 대비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미리미리 준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교과서 32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미국의 연료비는 얼마나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료비가 세계 최고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죠? 당연히 보험료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55세 남편과 52세 아내, 그리고 25세, 23세, 21세의 아들이 있는 5인 가정인데요. 이 가정의 한 달 보험료는 무려 그죠? 4,575달러, 하나 53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청구되는 의료비는 대부분 실제로 지불되는 비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에 의료보험사에서 청구된 비용을 우리가 제외하고 청구된 비용을 실질적으로 비용을 제외하고 삭감한 청구된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된 비용을 대폭 삭감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죠? 협상을 통해서 2분의 1에서 5분의 1까지도 디스카운트한 금액으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만큼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암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한 두 고객이 있었는데,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여 중환자실에도 장기간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약 35억 원, 그죠? 3빌리언, 다른 한 사람은 1빌리언, 약 11억 원 5천만 원의 의료비가 청구됐고, 비교적 가벼운 수술인 담낭 제거 복강경 수술 9만 9천 불, 약 1억 1천만 원, 발목 골절 수술 3만 1,500불, 그죠? 약 3,600만 원 등의 비리에 대해서 상담했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자, US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티 AC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암 환자 방사선 치료 월 평균 비용이 12,000달러, 약 1,400만 원이고, 하루 평균 입원 비용은 미국 전체 평균으로는 하루 약 1,900달러, 약 220만 원입니다. 그죠? 또 중환자실의 하루 평균 입원 비용은 호흡기를 착용했을 때 약 1,300만 원입니다. 이 비교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죠? 의료보험 체계는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일진에 올 초에 우리 어머님이 뇌수술을 하셨는데, 우리가 요즘 65세 이상이 실버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병명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비 비용이 제외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 어머님이 까리 수술을 내야 하셨는데, 그때 비용이 보니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았어. 그죠? 제가 22만 원을 지불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리고 뇌 수술을 하셨는데 한 10일 정도 대구의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보니까 비용이 실질 비용이 220만 원 정도 청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수술 비용의 500만 원 이상이 되는 차액금 금액에 대해서는 이듬해 그죠? 돈이
환불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한 7년입니까? 7년 전에 제 어머님이 발목, 지금 연세가 81세인데 7년 전에 좌우 양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이 그때 그 당시에 600, 700만 원 나왔는데 200만 원 되는 부분은 또 비용이 또 환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노후, 그러죠. 또 노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어지고 있다. 자, 우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이런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가도 올라가지만 사람의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 최선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수명도 그죠? 아프지 않고 건강히 오래 살면 좋겠죠. 자, 그럼 장수하면 축복인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은퇴 평균 연령은 우리가 54.1세이고 통계청의 2019년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고령청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오래 하던 직업을 그만두는 퇴직 평균 연령은 얼마입니까? 49.4세이다. 자, 이 은퇴 시기는 계속해서 당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요즘 또 뭐 우리가 임금 피크 제도 도입되지만은요. 자, 은퇴 후에 약 27년의 기간 동안 소득 없이 생활해야 되는데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바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치, 즉 삶의 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수 리스크라는 말이 그죠? 설득력이 있는데 오래 살면 살수록 리스크,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본 질병 발생 통계와 연관 지어보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가 있죠. 자, 그럼 은퇴 후에 평균 생존 기간인 27년 동안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그죠? 은퇴 후에 생존 기간은 약 27년. 그죠? 은퇴 평균 연령은 54.1세, 퇴직 평균 연령은 49.9세, 은퇴 후에 생존 기간은 27년. 그죠? 한국인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남자 평균 수명이 82.9세로 그죠?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여자들이 평균 수명은 90세 그죠? 올라가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평균 우리가 에버리지 2007년도 태어난 우리 일령들은 88.8세를 우리가 가리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은퇴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 생존 기간이 27년 동안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그러니까 4분기 기준 우리나라 중산층의 한 달 지출 평균 그죠? 우리가 평균 값은 327만 원이다 지출이. 여기서 중산층의 의미는 평균값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소득 최상위층 및 최극빈층 각각 1%를 제외하고 나머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54세 은퇴를 해서 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최소 327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는 54세 시점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목돈을 계산해 보면 이자율 2.5%를 가정했을 때 약 10억 4,5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를 사전에 현금으로 마련해 놓고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 그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부터 말하면 준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다.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그죠? 좋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재테크를 잘하는 왕도가 있을까? 자, 재테크의 의의와 인생 주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란 재물을 뜻하는 재물 재자와 그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의 합성어, 재산 정식을 위한 방법과 기술이다.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 관리를 볼 때, 그죠? 레벨 월 종잣돈을 마련해서, 두 번째, 종잣돈을 재테크를 하면, 그죠? 처음에 종잣돈은 한 개이지만, 종잣돈을 재테크를 할 때, 종잣돈이 재테크가 되었어. 그죠? 나뭇잎이 세 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자산, 종잣돈을 재테크를 해서 이 재테크를 가지고 자산을 재테크하고 자산을 마련하면 그죠? 여러 개의 나뭇잎들이 증가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파이낸셜 프리덤 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이 금융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그죠? 이런 재산 정식을 한 방법과 기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습득하려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테크는 우리의 인생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우리가 인생 주기가 밀접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앞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혼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죠? 또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인간의 온도는 36.5도인데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제 중학 시절에 우리가 빨간 기본요구 책 뒷자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 한 잔을 마셔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심장이라든지 어떤 몸 자체가 노쇠가 되잖아요, 그죠? 경련기도 오고, 그죠? 또 생리적으로 또 여러분들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폐경도 오고, 사람은 생로병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수긍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중요한 포인트, 결혼과 집, 그리고 질병, 노후마다 필요한 자금의 크기를 대략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주기를 그림을 나타났는데요. 통상 성년이 되는 시기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우리가 일정 부분 부모님에게 의존을 할 수가 있죠. 또 요즘은 우리가 캥거루족이라 해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죠? 또 가족이 핵가가 되면서 보통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그죠? 저희들 우리가 60년, 70년 시절에는 보통 뭐 3명, 4명 정도, 그 이번에는 뭐 5명, 6명, 7명 정도가 있지만은 통상 이런 인생의 주기적인 관점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일정 부모님들에게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요. 지금도 한 달에 집세라든지 그죠? 그런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이고 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은 잘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취업을 하고 특히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대개 통상 30세, 그죠? 우리가 트리플 30에서 부모님 밑에 30년, 그죠? 또 독립소득을, 그죠? 열심히 벌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죠? 소득을 30년, 은퇴 후에 30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상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 시기가 되게 30세 전후 또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 시기가 55세 그죠? 전후죠. 그죠? 직장생활하면서 은퇴 우리가 뭐 54.1세도 나타나지만 통상 55세 전후입니다. 이후 제2의 직장에서 55세 은퇴 이후에 그죠? 제2의 직장 생활에서
소득 생활을 하지 않는 한에 우리가 연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지출 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트리플 30S라고 하는데 인생을 세번인 30년 단위 기간 부모 밑에서 자라는 몇 년? 30년, 독립소득 30년, 은퇴 후 30년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를 자금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죠? 지출선, 수입선, 그죠? 지출이 25세 이후에 하지만은 또 은퇴 후에 지출이 75세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죠, 그죠? 병원비라든지. 이를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구분해 보면 자금의 축적 국면, 통합 국면, 지출 국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 축적 국면은 우리가 통상 취업 후에 결혼을 하고 돈을 모아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적으로 노후를 고민하여 초보적인 자녀 교육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통합 국민에서 본격적으로 자녀 교육에 자금이 투입이 되고 집을 늘리는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은퇴를 앞두고 그렇죠? 은퇴를 앞두고 그동안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퇴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도 하죠. 자, 마지막으로 기술 국민에서는 우리가 일부 은퇴가 늦거나 새로운 소득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우리가 발생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공적연금이 우리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금액이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 사립학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도 있고 뭐 군인연금도 있지만은 또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받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뭐 기농을 하기도 하고 또 기촌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한데 그죠? 연금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생활하는 우리가 일부 세를맨들을 보면 우리가 뭐 보험에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도 별도로 또 저축하고 가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재테크 관점에서 인생 주기를 나눠보는 이유는 수익과 지출 시점의 불일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인데, 자, 그림에서 우리가 보듯이 취업 전 우리가 시계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비용은 부모님들에게 도와준다고 가능하면 남는 문제는 은퇴 후의 수입을 우리가 초과하는 비용인 것이죠. 자, 그럼 연령대별 우리가 재테크 목표가 상이하던 것이죠. 자, 재테크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분명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프렌드시, PDS죠, 그죠? 자, 그럼 내가 목표에 따라 재테크에 활용되는 금융상품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세의 남성이 그죠? 33세의 결혼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병역보험에 가입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7년 정도 기간 후에 집착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가 우리가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가 CMA,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에서 이 CMA 통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CMA 통장은. 자, 그럼 우리가 CMA 통장을 가지고 옳지 않는데 우리가 재테크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그죠? 주기에 따라서 재테크 목표가 달라지고 또 이에 따라 주목해야 할 금융 상품 또 투자 대상도 어떻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선 각 세대별 재테크 목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대는 우리가 재테크를 이해를 하고 그죠? 우리가 청년기 도입 부분에 또 재테크의 습관입니다. 마인드. 그죠?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 절약이죠. 절약. 그죠? 내가 어떻게 절약해야 된다. 또 너무 또 때에 따라 설 수 있어야 되죠. 각종 우리가 경조사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죠. 내가 많이 경조사에도 내가 보조를 많이 받았으면 제가 보조를 또 많이 하는 것도 당연시사죠. 그죠? 저는 보조를
많이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죠? 적게 주면 섭섭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 관리가 의절되고 그런 관계 관리가 소원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0대 때는 재테크 습관 길들이고 기본 금융 상품에 가입한다. 그죠? 자, 그럼 30대의 재테크 전략도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40대, 50대 한 번씩 얘기하겠지만은 이 30대는 재테크의 재정금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럼 지출 항목을 우리가 지출 1, 지출 2 했지만은 지출 1은 통상적인 기본 우리가 뭐 전세 비용이라든지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자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하지만은 지출 2항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신비라든지 외식 비용 이런 제 비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기존 금융 상품의 재점검이 필요하고, 그죠? 다시 한번 기존 금융 상품을 우리가 카운셀링을 하다든지, 그죠? 또 인터넷에 우리가 뭐 똑똑 강의를 이용하다든지 하는 리모델링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40대는 재테크를 우리가 보수적인 방식으로 선을 하고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리고 50대는 은퇴 후에 대책 강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은퇴 후에 내가 제2 창업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평소에 자격증, 그죠? 뭐 여러분들도 자격증도 하지만은 요즘 우리가 자격증도 뭐 소위 어떤 HRD넷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고용노동부, 그죠? 그 하시면 여러분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배움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예상 금액을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부에서 무료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요즘 우리가 뭐 AI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스마트 팩토리, 그죠? 또는 우리가 뭐 음식에 강의되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또 우리가 뭐 애견 미용 학원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여러분들 또 뭐 주위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전문학교 많죠. 좀 뭐 드론도 있고, 또 우리 중장비 학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굴삭기도 있고, 또 뭐 지게차도 있고, 그죠? 굴삭기, 지게차, 롤러도 있고, 그죠? 이런 간단한 그런 부분.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치고 있죠. 국가 자격시험이죠. 그죠? 민간 자격시험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그런 이런 자격증을 많이 소유한다든지, 그죠? 또 뭐 장롱 자격증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향후에 또 뭐 공무시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하면서 또 관계되는 또 우리가 회계에 관계되는 그런 자격증들을 보유를 하면 또 별도로 급여에서 자격 수당을 우리가 지불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50대 은퇴 후에 대책 강구 보유주택을 활용 방안하고 또 우리가 상속 또는 정력 관련 금융 상품을 가입을 한다. 그죠? 금융 상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60대입니다. 자, 20대에 필요한 금융 상품. 20대는 재테크 성공의 성패를, 그죠? 우리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들보다 재테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에 성공한 후에 20대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 상품을 표 우리가 1-5에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차차 우리가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20대에게 권장되는 금융 상품 CMA입니다. CMA. 그죠? 그래서 이 CMA 통장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목돈이 갑자기 2천만 원이 생겼다. 그죠? 어차피 2천만 원을 내가 땅에 투자하는데 금액을 땅 파는 그런 부분이 금방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죠? 요즘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기획 부동산도 있고 일종의 여러 부동산 딜러들이, 그죠? 또 뭐 수익에 앞서 수요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또 혹 내 돈을 부동산을 내가 실제 제 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게 되는데 목돈이 3천만 원 필요로 하고, 그죠? 뭐 우리 부동산은 또 뭐 건물은 못 사지만 우리가 주위의 변두리에 뭐 대구 가까운 인근에, 그죠? 우리가 뭐 청송도 있고 뭐 청도 주위에, 그죠? 뭐 가까운 인근에 성주 뭐 그런
또 칠곡이라든지 군위, 의석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우리가 을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또 뭐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그 땅 자체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으면 돈이 또 여윳돈이 3천만 원이 또 잉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잉여를 내가 차후에 좋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나타나면 이 돈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통장에 말고 우리가 CMA 통장에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하면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주위에 또 여러분들 또 뭐 한 해가 뭐 이자가 뭐 법적으로 우리가 통상 24%지만은 내가 일부 오리 이자 좀 돼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지. 그런 관계는 전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뭐 부모님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부모님을 못 믿는다는 얘기도 우습지만은 그죠? 또 뭐 실질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CM에 하루만 맡겨도 은행권에 비해서 높은 금리를 주고 있다. 특징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정기적금, 그죠?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은 위험도가 가장, 그죠? 낮죠? 정기적금. 또 ETF, 그죠? 종잣돈, 중간 정도 위험의 정권 시장 평균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죠? 또 그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죠? 펀드도 우리가 뭐 브라질 펀드, 인도 펀드, 차이나 펀드, 요즘 여러 펀드가 있죠. 또 현 정권에서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우리가 문재인 펀드도 있던데 그 이자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적립식 펀드 모으기에 보면 위험이 있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또 본인의 위험 회피 정도에 따라 가입하고 또는 둘 이상의 상품에 분산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죠? 위험 대비해서. 이 보장성 보험은 의료 실비보험도 있고 각종 암보험 또 의료 실비보험은 주로 보장 위주로 가입하되 보험료 총액은 가처분 소득의 8% 이내입니다. 그죠? 가처분 소득이 8% 이내. 자,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죠? 주요 목적은 내 집 마련이죠. 그죠? 그래서 내 집 마련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6에서 한 12회 이상 적립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획득이 되고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세액공제를 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연금저축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필히 가입하셔서 세제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죠. 그죠? 연말정산할 때. 통상 우리가 연말정산 1월, 2월 또 일반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7월 통상 6월 말인데 뭐 7월 한시적으로 7월 말, 8월 말까지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고정자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죠? 우리가 공산품 뭐 컴퓨터도 있을 거고 각종 차량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차량 가액이 우리가 뭐 1,000만 원이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 대한 10% 10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저도 중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중고 차량 업무용 차량 트럭인데 부동산 환급을 받았어요. 그죠? 통장에 그것도 뭐 그저께 통장에 보니까 통장에 뭐 55만 4천 원이 찍혀야 된다.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하다. 자, 그리고 재테크에는 왕도는 없다. 하지만 길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재테크를 잘 하려면은 그죠? 바로 재상 정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입은 늘리고 어떻게 비용은 줄여야 된다. 연말정산 제한을 비용, 그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저축 투자 금액을 우리가 늘려야 된다.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은 관리하는 것이 재테크 중심이 되는데 이 세 항목 중에 수입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 누구나 연봉이 높고 근무하기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뜻과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힘든 얘기예요. 그만큼 쉽게 인생살이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투잡이라든지 참 힘듭니다. 그죠? 또 뭐 투잡을 하면서 건강도 이런 것들 경우도 있죠. 투잡이나 연말 정산을 잘 챙기는 등 극히 제한적인 노력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바로 재테크의 중심은 바로 비용과 저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도 바로 이 두 변수와 관련된 것이다. 자, 다시 이 두 변수 중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만 얘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자, 이 비용 절감은 이거는 뭡니까? 절약이죠, 절약. 그죠? 자, 절약을 해야 저축이나 투자할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죠? 이 자금으로,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각종의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는 투자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재테크의 왕도는 없지만은, 그죠? 우리가 없지만은, 길은 있고, 그 길의 시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온라인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에, 그죠? 1장을 우리가 마치면서, 자, 교과서 우리가 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맞춤형 재테크 보시면, 그죠? 월급이 240만원 27세 신입 직원 목돈을 모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자, 27세 신입 직원입니다. 매월 실수령으로 240만 정도를 받고 있는데 1년 만기의 적금에 100만원을 우리가 넣고 있고 1년 만기의 10만원 이상 자유 적금에도 자동 이체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지 3년이 가까운 주택 청약에 2만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죠? 생활비와 주유비, 기타, 자필 거의가 128만원 정도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차를 타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주유비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주유비도 줄일 수가 있죠. 그죠? 주유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연비, 그죠? 검색을 해서 가장 싼 곳에 구입할 수 있는 또 셀프에, 그죠? 그리고 뭐 저것이 저런 뭐 마일리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 그죠? 또 뭐 저 차에 유류를 하면 그에 따른 우리가 각종 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무료로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1년에 240만원, 자동차 보험이 1년에 180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서 그죠? 뭐 대인 대물이 있지만은 크게 너무 뭐 안전운행도 중요하겠죠. 그죠? 각종 법규라든지 사회 블랙박스라든지 첫째 안전이죠.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 또 뭐 우리가 또 교통수칙 또 잘 지키는 것도 보험료 절감의 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나눠서 준비하기보다는 먼저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누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죠? 노후 준비 자금으로 변액 연금보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죠? 자, 바로 재테크는 절약, 바로 마인드, 스피릿, 마인드 정신, 절약 정신이죠. 그죠? 그래서 20대 사회초년생에게는 첫 번째 아끼고 저축하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때 형성된 재테크 습관이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인생을 위한 물적 토대를 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실행 방안을 소개했는데 첫 번째, 먼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죠? 우리가 미션도 있고 비전도 있고, 그죠? 미션은 원대한 부분,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은 바로 안전이죠, 세이프티, 안전. 비전은, 그죠? 우리가 이 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국민 삶에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스 공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도 있죠. 그죠? 비전 제시. 그래서 이런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금액을 비전을 설정해서 금액도 명확하게 그죠? 정해는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2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전세 자금을 1억 5천 만들기, 구체적인 목표를 세부적인 재테크 목표를 딱 많이 설정하고 기록지에 그죠? 라이팅에 쫙 해서 그죠? 벽에 붙이든지, 그죠? 이런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을 노력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20대의 제목 목표는 결혼 자금
마련입니다. 30대는 내 집 마련이 재테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인 어린의 최우선 재무 목표는 결혼 자금 마련일 것이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사회 초년생의 우리가 급여로는 부담스러운 목표가 되겠지만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규모를 예상하고 지금부터 얼마씩 저축할 수 있고 지출을 얼마나 자제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시 직장생활을 초년 시절에 그죠? 대구의 뭐 백화점에서 입사를 해서 27세에 입사를 해서 직장생활을 한 5년 하다가 31세 사업을 그죠? 이벤트 사업을 시작하다가 가전제품 쇼핑몰도 운영하고 돈도 참 많이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받은 돈을 그죠? 자만치 하고 겸손하면서 그 돈을 부모님한테 맡기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든지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위 어떤 오라버리 세대 그죠? 그 당시에 70년, 80년대요. 80년대 그 당시에 그죠? 뭐 해외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철을 우리 밟지 말기 위해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절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절약하셔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고 그 재테크된 또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부자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된 이후에 바로 베푸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생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생로병사입니다. 이 죽음은 어느 누가 에브리바디 다 이 죽음 앞에서 소연하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더불어 불쌍한 우리가 불우한 이웃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죠? 또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먼저 선처를 하고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인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도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도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저축할 금액의 비율입니다. 그죠?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그죠? 매월 급여를 받으면 먼저 65%에서 75%를 저축한다. 그죠? 나머지를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바로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그죠? 빠르게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저는 조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남만큼에서는 남일상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남들 두 군데 거래처 방문하면 저는 10군데 방문하고 그죠? 또 하루에 한 달에 직장생활하면서 매출 목표도 그 당시에 저는 백화점에서 처음에 부서 발령은 신용 판매가에 카드에 관련된 부서 발령받았고 두 번째는 신사 의료부라고 있죠. 우리가 하이 캐주얼 담당해서 지원들 관리하고 건대 관리하고 또 그죠? 우리가 뭐 옷에 대한 뭐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제가 특수 판매부라는 그런 부서에 발령받았는데 매출이죠, 그죠? 소위 그 당시에 상품권이죠, 그죠? 우드 티켓이라든지 PB 상품도 있지만 그 당시에 소위 어떤 그 우리가 뭐 상품권을 매출이 좋죠, 그죠? 그런 그래서 제가 한 3년 동안 매출을 1등을 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 캐치프레이즈는 남방금에서는 남성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거래처도 많이 방문했고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일정의 돈을 가지고 얼만큼 비용을 줄이고 아껴 쓰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직업이 차량을 이용하는 직업이라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를 그죠? 우리가 LPG 차량 또 요즘 우리가 뭐 전기 차량 대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죠? 뭐 길게는 우리가 뭐 380km, 400km까지 있던데 이 차량을 우리가 뭐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교체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또 연간 자동차 보험도 가대에 보이는 것만큼 보장 내용을 우리가 꼼꼼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 세금 혜택과 소득 공제 혜택 나누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저축 연말정산 시에 세제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필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2%대 우리가 시중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달성하기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투자 자산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는 투자 자산의 비중을 전체 금융자산의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은행 적금의 비중을 줄이고 적립 10번대에 가입하여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부분이다. 자, 다섯 번째, 은퇴 설계를 미리부터 우리가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디 말씀드리는데 필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적인 우리가 은퇴 설계가 가능하다.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에 가입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낮지만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그죠? 세액 공제가 가능한 상품이죠. 그죠? 400만원. 중요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이 3,500만원 가지고 있을 때, 그죠? 급여 외에, 그죠? 연말정산 때, 그죠? 통상 1월 말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죠? 그럼 2월달에 연말정산 때 금액을 통장에 별도로 부가적으로 지켜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 세액 공제된 상품을 가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금펀드와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기대 수익률은 높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거죠. 그죠? 변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산 투자의 금액이 투자한 담당자는, 그죠? 그 금액을 여러 사람이 가입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부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든지, 그죠? 펀드에 주식을, 그죠? 또는 내가 바이오주를 샀는데, 그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든지 그런 부분 고려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죠? 상품을 위반도 그에 따른 위험도도 수반되지만 은퇴 설계를 위한 상품들은 장기 상품인 만큼 우리가 금융기관과 투자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의 신용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안분되는 채권과 주식 비율이 7대3 정도로 혼합되는 그런 혼합형 펀드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차프란바 1장,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재테크가 왜 필요한지, 그죠? 자, 교과서 우리가 용어해 보시면, 그죠? 개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기대예문, 수명, 장수 리스트와 재테크 인생주기, 트리플 30S, 절약, 주요 용어, 그죠? 자, 연습 문제 1번, 2번, 3번 인생주기는 안 보시면 4번, 5번, 6번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도 절약, 두 번째도 절약, 세 번째도 절약입니다. 이런 절약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크나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 영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테크의 기본 상식을 배우자라는 차프란바 2장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하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여러분들 대면 수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